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4명이 더 늘어 7일 0시 기준 8,0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대목일 경산 묘목시장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15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16건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4명이 더 늘어 7일 0시 기준 8,0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3명, 경주가 1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증가한 1,331명으로 이 가운데 65%인 6,694명은 완치 후 격리 해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간부들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말 대구시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 제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등을 고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검사 건수가 점점 줄면서 대구 지역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구 대구의료원, 남구 영남대병원, 북구 칠곡 경북대병원,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 주차장 등 4곳만 남겨놓고 다른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10곳은 6일까지 대구의 검체 검진 검사 93,315건 중 약 17%를 수행했습니다. 운영이 끝난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해외 입국자 방문 검진 등 업무에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50일이 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피로 누적으로 쓰러진 뒤 12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 집단 감염 외에는 하루 한두 분 정도씩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져 방역 시스템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겉불은 잡았지만 아직 속불은 남아있고 자칫 경계를 풀고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인한 이동과 집회가 다시 열리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에 의한 재확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미 2달여를 고통스럽게 참아온 시민들에게 앞으로 2주간은 가혹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역 대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방향을 방역 당국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민생활 수칙을 함께 만들고 문화, 체육, 종교, 교통,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재구축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설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 도입 등 새로운 방역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오게 된다면 이는 우리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 단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구만의 역량으로 극복할 준비를 시급히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어려워질 기업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경제 방역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선 긴급 생계자금을 접수받아 4월 11일부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긴급 생계자금을 국비와 대구시비 2,92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43만 명이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대목일 경산 묘목시장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최대 90%까지 떨어져 묘목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묘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산 종묘산업특구입니다. 계절은 봄을 맞았지만 이곳 묘목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장 바쁠 시기지만 많은 농원들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도매 매출은 50% 감소했고 소매 매출은 70%에서 최대 90%까지 급감했습니다. 택배로 묘목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기 처분해야 그런 입장이고 조금 더 있어 보는 거지. 혹시나 또 살아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봄 장사는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산이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한두 그릇씩 묘목을 구입하던 사람들의 발길조차 뚝 끊겼습니다. 일반자 개인 손님, 소매 손님 등 말해가 우리가 농원에 이제 찾아오는 개인 손님들, 조경소 심는 사람이나 곤나무 심는 사람이나 유실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안 들어오고 시장 댕기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영향이죠. 경기 침체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묘목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특별 경영자금 융자 지원 접수가 닷새 만에 마감됐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오후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 원이 모두 소진되어 부득이 접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4만 5천 건으로 경북도는 각 사업자가 신청한 전액은 어렵더라도 모든 신청자에 한해 최소 2천만 원의 융자금을 한 달 이내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별 출마자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성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미래통합당 주호영, 이 두 명의 중진 의원이 나선 데 이어 친박신당 곽성문,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청정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수성구의 발전을 이끌 계획에 대해 4명의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2017년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수성구. 집을 살 때 대출받기도 어렵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 해도 각종 규제가 따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보니 김부겸, 주호영 두 후보 다 투기 과열지구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또 오래된 주택단지인 범어동과 만촌동, 황금동 일대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성구 전체가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줌으로써 수성구 전체에 그래도 물류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을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구가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은 부동산 규제 해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속한 시간에 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는 문화와 의료, 연구단지 조성을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지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책임자인 구청장의 어떤 그런 비전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서울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낸다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청정 후보는 개인 공약 대신 당의 3.3 공약을 내세웁니다. 지역 개발을 줄여서 남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결혼 시 1억 원, 내 집 마련 비용 2억 원 등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우리 3.3 정책 중에서 7번 배당혁명은 사실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 국민들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배당혁명 18세 이상 한 달에 150만 원씩. 수성구의 미래를 맡겨달라 외치고 있는 내 후보. 지역의 표심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선거구별 후보들도 살펴봅니다. 대구 동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화면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기호 7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백민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년 전에 동구청장 선거에 도전해서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4.4% 차로 석패했는데요. 이후에 2년 동안 동구를 떠나지 않고 동구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닌 것에 그치지 않고 일을 하고 정책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현했습니다. 이제 동구갑 국회의원으로 두 번째 도전합니다. 2년 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자신감도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동구는 새로운 인물 저 서재현에게 맡겨주십시오. 동구는 제 고향입니다. 제가 살아갈 터전입니다. 제 삶의 터전, 동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동구 만들겠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갑은 매번 같은 당만 찍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정의당, 당은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같은 당만 찍으시면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 유성걸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서 동구 경제 천지개벽할 정도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동구갑 지역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동구갑 지역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서민의 애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폭주하는 현 정권, 정책적으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저 유성걸 동구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더 잘 모시도록 하고 정권 확실하게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성걸 믿고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동구에서 한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아이 놓고 또 일하고 내 부모님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교육도 그렇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도 그렇고 불편한 점 또 불안한 점 여러 가지를 다 느꼈습니다. 내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분에게 내 삶의 선택을 맡기지 않고 제가 내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고자 직접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민간공항 존치 문제입니다. 대구공항은 동구 시민이나 대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구공항은 대한민국 유일한 최고의 도심 국제공항입니다. 그 인프라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대구 시민에게도 그렇고 동구 주민에게도 그렇고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동구에서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한국여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전통 놀이터 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재섭 박사입니다. 요즘엔 가장 관심 있는 핫 이슈는 코로나이고 그리고 코로나 다음으로 선거가 중요한 시절이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특히 팔공산 관광 그리고 동구 인접 지역의 개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순환선 문제 그리고 또 관광벨트의 개발 이처럼 지역 주민들과 조금은 생소한 것 같고 또는 가까운 듯한 개발 과제들이 많이 구상되고 있는 게 저희 동구의 커다란 그림이라고 보아집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책과 지역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연계성이 적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도 적고 연계된 정보도 적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의 채널입니다. SNS나 앱, 그리고 매일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정책 현황들을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처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루어져가는 구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어떻게 나라의 살림을 낫게 하는 그런 주민들이 형성된다면 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커다란 연역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 반드시 그 정책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시행을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권한을 행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선거는 가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품목을 따지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생활의 가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선거는 가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 사생결단을 내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1. 일생에 다시 없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5. 오직 유권자인 이 화면을 보시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같이 상생하는 지역으로서 갈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꽃 구경하기도 힘들고 좀 많이 답답하네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방학이 길다 보니 아이들 학습 문제라든가 학업 문제 등이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여기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아이들 학업적인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다 똑같은 학교인데 유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구랑 경계를 가지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수성구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수성구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후보자일 때는 많은 공약을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지켜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공약대로라면 아마 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이 동구가 될 것인데 사회복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인구가 많은 동네가 이게 바로 동구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격차가 많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공약대로 제대로 안 지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허황된 어떤 공약보다는 내 집 앞에 정말 하수구 청소해주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공약을 꼼꼼히 살피시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정말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후보자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분유를 고르듯이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셔야지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